실제 기록을 찾아보면 장고 몸통은 지금처럼 나무로만 만들었던 건 아니라고 한다. 조선시대에 사용하였던 장고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5세기 문헌인 악학괴범을 보면은 거기에 장고의 몸통을 나무로 만든 것이 가장 좋고 도자기로 만든 것은 그 다음이고 기와로 만든 것은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뤄보면은 해남에서 발견된 도자기 장고는 실제 생활에서 사용한 장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러한 도자기 장고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 밀양 지역의 민속놀이이자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밀양 백중놀이가 그것이다. 요거는 밀양 백중놀이에서 머슴들이 옛날에 장구가 없어가지고 이 독뚜껑 두 개에다가 틀을 끼워가지고 머슴들이 풍당시공 올 때 사용했던 그런 장구입니다. 지금 요거는 그 물장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갖다 방금 채우고 큰 박을 갖다 엎어가지고 아는 애들이 이렇게 그 길삼할 때라든가 그럴 때 치는데 저희들이 백중놀이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뭐 이렇게 현재 밀양 백중놀이에서는 옹기를 이용한 장고들이 쓰이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시선을 끄는 장고가 하나 있다. 바로 몸통 전체를 옹기로 만든 장고다. 요거는 사장고인데 그러니까 옹기 만드는 재료로 이렇게 장고 모양 만드는 사장고입니다. 옹기 장고는 나무 장고에 비해 무겁기 때문에 앉아서 민요를 부르거나 장고 연습을 할 때 이용된다고 한다. 고려시대엔 청자 장고도 이 옹기 장고처럼 실제로 사용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청자 장고는 어떤 소리를 낼까? 직접 청자 장고를 만들어 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이곳은 고려시대 방법 그대로 청자를 만드는 곳이다. 청자 장고를 만드는 과정은 일반 청자 제작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다. 다만 몸체의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 특이한데 장고 몸통은 우선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만든다. 그리고 형체가 만들어지면 장고의 허리 부분을 잘록하게 다듬어서 하나로 연결하게 된다. 이후의 작업은 일반 청자 제작 과정과 동일하다. 몸체에 조각을 하고 유약을 바른 뒤 고온에서 구워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청자 장고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청자 장고 몸통에 가죽을 대는데 요즘의 장고처럼 각각 소가죽과 말가죽을 댄다. 그리고 두 가죽을 끈으로 이어주면 장고는 완성된다. 과연 청자 장고는 악기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도자기 장구는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오동나무 장구에 비하여 연주를 하거나 반주 음악을 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완도에서 인양된 배엔 실제 사용됐던 청자장고를 비롯해서 대접, 접시, 완, 그리고 병 항아리 같은 실생활 용기가 가득 실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3만여 점이 넘는 청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실려가던 것일까요? 그런데 이 완도에서 발견된 청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자와는 좀 다릅니다. 사실 청자라고 하면은 이름 그대로 푸른빛, 즉 비색을 띠고 있는 청자를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청자는 비색이 아니라 황갈색 또는 녹갈색에 가깝습니다. 이 청자는 어떤 청자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자다. 색상이나 문양이 정교하고 아름답다. 이에 비해 완도 앞바다에서 발굴된 청자는 청자 특유의 비색을 띠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비색 청자에 비해 표면 처리가 거칠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보통 이제 질이 떨어진 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다른 말로 하면 막청자라고 할 수 있는데, 되게 형태를 보면은, 입이 이렇게 벌어진 형태가 많고, 또 그릇 벽이 좀 얇은 편입니다. 기존의 청자에 비해서. 그리고 모래라든지 이런 게 잔물이 많이 섞여져 있고, 물레의 그 흔적들이 몸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또 그 유색도 황갈색이나 혹은 녹갈색 같은 그런 보통 청자라기보다는 갈색을 많이 띠는 그 유형의 자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조잡한 자기, 막청자. 그래서 아마 그 녹갈색을 띈다 그래갖고 아마 녹청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기 범주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도 앞바다에서 인양된 청자들은 녹청자로 질이 낮은 청자였다. 처음 녹청자는 조잡하다는 이유로 고려시대 초기의 청자로 분류됐다. 그런데 완도에서 인양된 녹청자는 그릇의 형태로 보아 12세기의 것이었다. 사실 12세기는 고려 청자의 절정기다. 고려 청자를 대표하는 비색이 완성된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이다. 그런데 이때 질이 낮은 녹청자도 생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녹청자엔 대량 생산의 흔적이 있다. 그릇바닥의 하얀 부분이 그것이다. 이는 청자를 구울 때 폭에서 구운 흔적이다. 그릇을 구울 때 서로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화토라고 하는 열에 강한 흙을 그릇 바닥에 발라두는데 그것이 하얗게 남은 것이다. 이에 비해 비색 청자는 갑발이라는 보호 용기에 넣어 굽는다. 그렇다면 비색 청자가 완성될 정도로 고도로 청자 제작 기술이 발달해 있던 12세기에 이런 질이 낮은 녹청자를 그것도 대량으로 생산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 생활을 봐서도요. 그래서 백화점에 무슨 인류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